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매출액에 따라서 정보 보조율이 상이해지는데요.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정다정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광고주분들과 마케터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란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매출액에 따라서 정보 보조율이 상이해지는데요.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영역과 비용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AMPM에서 수행 기간으로 있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분야는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등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조업이다 보니 제품 디자인이라던가 제품 패키징, 그리고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 및 로고, CI 등 디자인 개발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해서 이렇게 완성된 제품이나 브랜드 컨셉이 정해지셨다면 저희 제품과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지, 어떤 매체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마케팅 수행기관과 논의하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AMPM과 함께 수행하실 수 있는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기업에서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다면 선정 분야나 최종 확인을 하시고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제 이자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 예상일자라던가 수행 프로그램, 금액을 입력하여서 최종 확정하시게 되시면 협약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증이 진행되면 중진공에서 이자 협약 승인 완료 시에 수요기업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이후 가상계좌 및 바우처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별로 이제 전용 우리은행 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만약에 선정 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분야별로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일 분야로 선정이 되셨다면 분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이자 협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업 분담금이라는 걸 납부하게 되는데요. 발급 신청 분야의 기업 분담금 전액 납부가 원칙이지만 분납의 경우 이자 협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금 신청한 분야에 대해서 기업 분담금을 완납하고 3개월 이내에 잔액을 완납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자 협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엄수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협약의 해약 사유이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중진공 본사에서 바우처가 기업 분담금, 이제 분담금 입금 후에 3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바우처가 발급이 됩니다. 그럼 발급된 바우처로 3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바우처 계약을 진행해 주시 않으시면 이것도 협약 해약의 사유가 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3자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 계약의 경우 발급된 바우처를 메뉴판 구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요기업이 메뉴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여서 구매하면 이를 확인한 수행기관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운영기관이 검토하여 승인해주게 됩니다. 그럼 수요기업은 이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메뉴판에서 원하시는 수행기간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 먼저 구매하기 전에 광고 기간이나 예산 등을 이제 사전에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 맞게 서비스를 등록하여서 구매하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협약한 후에 바우처를 통해서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 AMPM과 같은 수행기관이 저희의 서비스에 맞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광고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수행 계획서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탭이 생성이 되는데요. 수행 계획서를 자세히 알아보자면 수요 기간과 수행 기간의 정보와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사전에 협의된 제품을 어느 정도의 금액과 기간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KPI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수행 계획서는 운영 기관으로부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 처리가 되면 그만큼 이제 일정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 수요 기관과 수행 기관은 서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하셔서 반려 없이 승인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행 계획서가 승인되게 되면 협약 진행할 수 있는 탭이 생성이 됩니다. 이 협약은 수요 기관과 수행 기관 그리고 운영 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 3자가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자가 모두 계약을 승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 계획서와 KPI 달성을 위한 광고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광고를 집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수행 계획서 상에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일정과 금액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광고를 AMPM에서 집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광고와 그리고 언론 지면 등의 네트워크 배너 광고 그리고 SNS, 유튜브, 바이럴 등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행을 모두 집행하고 있으니 저희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광고를 하면 좋을지는 이제 광고주님과 마케터가 서로 협의하여서 광고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집행을 다 하셨으면 완료 보고 및 정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내에서 수행 완료 보고서 및 요약서 양식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이제 이 완료 보고를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웠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계획은 무엇이며 이 계획들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그리고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고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행 완료 보고서나 요약서로는 이제 설명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 보고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완료 보고 역시 수행 계획서 작성처럼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완료 보고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점검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보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점검위원회가 이제 일정 수준으로 이제 충분한 보고가 되지 않으면 완료 보고 역시 반려되고 반려될 경우에는 이제 점검위원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산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완료 보고 역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타겟에게 어떻게 진행했다 이런 점을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이런 문제 없이 진행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완료 보고서가 승인이 되었으면 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 사업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위수탁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권은 이제 위수탁 방식이 아닌 수행 기관이 수요 기관에게 부가세가 포함된 광고비 전액을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 기관은 수행 기관에게 이제 부가세를 입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가세 거래에 대한 입금 확인증이나 송금 증빙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행 기관은 수요 기관에게 발행해 주었던 세금 계산서와 전달받은 송금 증빙 서류를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를 확인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수행기관에게 2주에서 4주 정도 기간 내에 수행대금을 지급해 주어서 정산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을 여러 건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문의를 받았던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받은 문의 중에서 이제 광고비에 대한 성금이 이제 신청 가능하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본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성금 신청의 경우 수요기관과 수행기관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이제 제3자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을 하시더라도 총 금액의 30%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금 신청은 이제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을 초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만약 성금 신청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 역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는 수요기업에서 이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수행계획서에서 이 매체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이제 광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저희의 KPI 달성과 이제 실적 개선 과정에서 조금 불가피하게 예산 변동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변경하시게 되면 계약 금액보다 이제 오버가 된다면 해당 비용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꼭 충분한 논의 끝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계약을 체결하려고 메뉴판을 찾고 있는데 원하는 수행 기간이 보이질 않아요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수행 기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수행 기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서비스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수행기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수행기간 등록 절차를 통해서 협약 전에 수행기간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요 하는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요. 계약의 경우 변경이 가능한 영역과 변경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협약 금액의 경우 이제 계약 시점보다 낮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뭐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경하고 싶어요 해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제3자 계약하고 나서는 상금 신청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협약 변경은 이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이제 1개월 전까지 총 2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한 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수행 일정이 좀 딜레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